سلام. خب من اومدم باز دوباره با یه ویدیوی دیگه. چند وقت پیش یه کوئسچن باکس توی اینستا گذاشتم و ازتون خواستم که هر سوالی راجع به رشته کامپیوتر دارید ازم بپرسید که من یکی از دوستای کره ایم رو دعوت کنم و بیایم با همدیگه راجع به تموم سوالاتی که شما دارید جواب بدیم. من سوالات شما رو مرتب کردم و به 3 بخش تقسیمشون کردم. بخش اول راجع به این صحبت میکنیم که اصلا برای خوندن رشته کامپیوتر به چه چیزای احتیاج داریم. بخش دوم میایم راجع به این صحبت میکنیم که توی دانشگاه‌های کره چه دانشی نیازه، چه چیزهایی لازمه و چه کارهایی توی دانشگاه‌های کره توی رشته کامپیوتر انجام میدن. و بخش سوم هم برای موارد بعد از فارغ التحصیلی مثل کار پیدا کردن یا خوندن مقطع بعدی هست. خب بریم که سریع شروع کنیم. خب من سوالات رو آماده کردم و الان از دوست کره ایم دعوت میکنم که بیاد و با هم دیگه به سوالاتتون جواب بدیم. سلام. من 동훈 هستم. 한번 소개해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학사로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공학을 석사로 졸업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시작해보자. 입학하기 전에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전에 보통 컴퓨터 공학이 내가 알맞는지 아니면 좀 나랑 안 맞는지를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공학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코딩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원리 그리고 mechanics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하면 efficient하게 할 수 있는지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거를 전부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코딩을 한다고 코딩을 배우러 온다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학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학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컴퓨터에 있는 기본 원리를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컴퓨터 공학에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수업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면 수학을 잘 못해도 그래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수학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calculus 같은 거나 derivative 막 이런 것들보다는 좀 arithmetics 그러니까 약간 덧셈 뺄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logically thinking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더 테스팅 된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proof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proof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플러스 1은 왜 2인가 이런 걸 또 proof를 할 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좀만 더 발전시키기 위해 좀만 더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거를 미리 준비해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들을 가장 잘 따라가는 게 가장 먼저고 컴퓨터 사실 알고리즘 같은 것도 사실 나중에 보면 중요하긴 한데 그게 나중에 수학적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한국에서 프로그래머로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알고리즘 문제 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하죠. 그럼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미리 따면 좋을까요? 컴퓨터 공학에 배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하지만은 나중에 job을 찾는다든가 하면은
그 experience를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좋죠. 예를 들면은 AWS를 내가 써봤다, 뭐 이런 certificate, 아니면은 어디 이런 데에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워봤습니다 라고 하는 certificate가 있으면 되게 좋은 거고, 특별한 자격증들은 나중에 커리어를 쌓으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준비하기보다는 좀 더 학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학금을 따면 또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 장학금을 따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코딩 프로그램 오너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컴퓨터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를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수학 말고 미술 같은 전공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공하면 그래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게 한국은 좀 엔지니어링 관련된 거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교를 보면은 엔지니어링 클래스들이 좀 더 스마트한 사람만 뽑으려고 하고, 그런 트레이트가 있는데,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미술을 했다는 거는 갑자기 컴퓨터 공학을 바꾸는 건 어느 정도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이런 걸 많이 준비했어요, 이런 걸 보여주면은 좀 더 어필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미술에서 컴퓨터로 바꾸는지를 좀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게 굿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입학하기 전에, 아니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 전에 내가 정말 컴퓨터 공학에 적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해보는 게 가장 좋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C 언어라든가 파이썬이라는 것 전부 다 미리미리 돈 없이 그냥 프리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튜토리얼 보고 이걸 한번 해보고 이거 재밌다 안 재밌다로 가장 먼저 가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나중에 수학 관련된 것들, logically thinking, 이런 거를 내가 잘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내가 어렵지 않게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나한테 컴퓨터 공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딩을 먼저 시작하는 거를 추천하신가요? 코딩을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하는 거죠. 배우는 것라기보다는 해보고 이걸로 그죠, 프로젝트를 해본다든가 뭐 간단한 거라도 괜찮아요. 그럼 만약 시작하려면 어떤 언어로, 어떤 코딩 프로그램 언어를 시작하는 게 추천해준가요? 가장 C 언어를 가장 먼저 컴퓨터 공학에서 배워요. C. 대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그걸 먼저 배우고요. 하지만은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너무 나한테 어렵다 생각하면 파이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있으면은 영어로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기대할 필요 없이 그냥 영어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영어를 못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하죠. 영어라도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일단 말을 해주고 싶고요. 한국에서의 한국어들은 한국 생활을 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내가 좀 더 많이 즐기고 싶다, 아니면 다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좋은데, 근데 충분히 영어만 해도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을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뭐가를 제일 추천해 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 외국인 학생들을 그 TA로서 한번 티칭을 해봤는데,
가장 외국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처음에 수업을 놓치면은 그 뒤에 따라가기 힘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날에 수업을 놓쳤는데 세 번째 날에 있는 수업이 두 번째 날에 있던 수업과 관련된 테크닉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걸 안 들면 세 번째 거를 페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클래스들을 나오세요. 만약 클래스들을 못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게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입학하기 전에 대해 우리가 질문 받았던 거를 다 대답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단계로 대학 생활을 해볼까요? 네. 오케이.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컴퓨터 공학으로서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 대학교에서 어떤 언어 프로그램을 가르친지를 궁금한데요. 네,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C 언어로 학습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파이썬, 자바 또는 C++로 계속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서버, 프론트엔드 뭐 그런 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언어가 정해지는 거죠. 프론트엔드면 뭐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면은 SQL을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파이썬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뭐 자바로 한다든가 C++로 한다든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수업을 들을수록 되게 많은 언어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과목은 맨 처음에 배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 다음부터는 또 수학 관련된 것도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뭐 스태티스틱 통계나 아니면은 알지브라나 아니면 뭐 이산수학 discrete arithmetics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컴퓨터 구조, architecture, operating system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컴퓨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게 돼요. 오픈 소스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려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많이 있네요. 네, 컴퓨터 공학을 배울 때는 다른 한국에 있는 수업들보다 좀 더 많은 클래스를 들어야 돼요. 졸업을 하려면 애초에 뭐 예를 들면은 아주대학교 경우에는 보통 120학점이 그냥 그거를 graduate를 하려면 그거 120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140학점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컴퓨터, 코딩, 수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그 수업을 따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컴퓨터랑 수학을 둘 다 모르면은 따라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뭐 준비하다든가 아니면 수학을 준비하다든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컴퓨터 공학을 모른다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모른다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어가면은 너 이거 다 할 줄 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려줄게요. 여기서부터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기본 거는 알려주고. 네.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인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그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플루언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티칭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영어를 하긴 하는데 약간 좀 그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수업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하고 한 번 수업 놓치면은 그 다음 수업도 놓치게 되고 그 다음 수업도 또 놓치게 되고 그럼 그 과목을 결국에는 거의 안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잘 하려면은 첫 번째로
모든 수업에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수업에 나갔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물어봐세요. 근데 아까 수업은 영어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업은 진짜 영어로 하는지 한국어로 하는지. 보통 한국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없으면은 무조건 한국어로 할 거예요. 보통은. 근데 만약 외국인이 있으면은 영어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많이 하는 것들 중 하나는 한국어로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외국어로 외국어로 설명해줘요. 근데 만약 외국인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래도 그렇게 해줘요. 그래도 영어로 해줘요? 영어로 해줘야죠. 아, 그래요? 오, 확실해요. 네. 그리고 만약 그게 불안하다면은 그 어떤 과목에는 이거 영어 수업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한국어 수업으로 할 거예요? 라는 게 미리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공학을 배우러 오게 되면 한국에서 수강 신청이라는 거를 하게 될 건데, 내가 듣고 싶은 그 클래스들이 잉글리시로 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그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수업은 한국어로 돼 있으면 시험은 어떤 언어로 해볼 수 있어요? 시험은 외국인 학생이 있으면 영어 버전도 다시 따로 출력을 해줘요.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네. 있고 원하신 대로 그거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컴퓨터 공학을 말하면 톱3, 한국에서 톱3 학교, 제일 유명한 학교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냥 탑3 하면은 어느 전공이든 탑3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어떤 네. 거예요? 뭐 카이스트 아니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탑 스쿨들이 있어가지고 탑3는 그 탑 스쿨들에게 다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4, 탑3 안에 안 들더라 해도 되게 좋은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다녔던 학교도 되게 좋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성균관대 되게 유명하죠. 아니면은 뭐 단국대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한국에서의 좋은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여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경상도 지방에서 산다 그러면 경북대, 경상북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러면 서울에 없어도 그 대학교가 서울에 없어도 좋은 학교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많을 수 있다. 굳이 서울에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한국에서 이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런 전공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컴퓨터 공학? 컴퓨터 뭐라고 해야죠? 컴퓨터 과학. 이렇게 네. 이런 거 무슨 있는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컴퓨터 공학,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합쳐서 컴퓨터 공학으로 그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찾으려고 해도 없을 거예요. 모든 학교에서. 그게 약간 공학에 중심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거의 차이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AI 전공은요? AI 전공도 특별하게 요즘 만들고 있어요. AI가 너무 핫한 거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이 AI를 특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AI 메이저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과목들이 컴퓨터 공학이랑 어떻게 달라요? 컴퓨터 공학이랑 거의 동일한데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부터는 AI 관련된 스페셜 클래스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LLM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비전을 배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전공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AI로 할지 아니면 컴퓨터 공학으로 할지. 제 조언은
굳이 지금 AI를 핫하다고 해서 내가 AI를 배우기 싫은데 AI 전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트렌드는 항상 바뀌거든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 공학을 시작했을 때는 AI가 그렇게 중요한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AI 전공이 없어도 컴퓨터 공학만 있어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AI 전공을 graduate 한 사람을 AI 개발자로 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새로운 기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broader한 토픽인 컴퓨터 공학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기초는 배우고 그 나중에 트렌드를 항상 따라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바뀌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전반적으로 컴퓨터 공학을 다른 전공에 비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업도 되게 많고, 그리고 들어야 될 아까 말했다시피 학점 수도 140학점처럼 다른 그 수업들보다 더 많아요. 메이저보다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3년, 4학년 되면은 팀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업할 때, 팀 프로젝트 할 때 소통이 안 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까 팀 프로젝트를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가 더 많아요?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더 많아요? 저학년 때는 개인 프로젝트가 더 많고, 나중에 3, 4학년 때, 특히 4학년 때는 그 보통 졸업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그 실제로 산업에서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이 정도로 배웠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졸업 작품이란 걸 할 텐데, 보통 그런 거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혼자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게 돼요. 네, 대학 생활 질문이 다 된 것 같은데 답을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